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는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80도가 넘는 대기는 뜨거웠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억 년이 흐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35억 년 전, 바다에서 산소가 넘쳐나고 수평선은 푸르게 빛났습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남조류, 즉 시아노박테리아가 모여 생성된 이 원시 생명체는 햇빛과 물로 광합성을 시작하며 산소를 뿜어냈죠. 그 덕분에 지구엔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생겨났고 생명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5억 년) 전, 바닷속에 갑자기 기묘한 생명체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긴 척수와 무시무시한 가시들,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이상한 동물들의 등장. 캠브리아 대폭발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죠. 오늘날 존재하는 동물종의 조상들도 아마 이때 나타났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헤엄쳐오는 이 동물은 아노말로카리스입니다. 1m가 넘는 아노말로카리스는 캠브리아의 바다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껍질이 단단한 삼엽충을 한 입에 베어먹을 정도였지.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 바다에서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기 급급했던 엄지손가락만한 생물 피카이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When we look at Pikaia, we are really stepping into the door of vertebrate evolution. We are there, as we say in English, on the ground floor. These are the opening moments of this extraordinary story, which is going to take another 500 million years. 피카이아의 등엔 빳빳한 막대기 모양의 척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척추혁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But when we look closely, we actually see that there are quite a lot of details. We can see the front end, and we can see the tail, and then, most interesting, roughly along here, there is a distinctly different zone. 척삭은 피카이아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척삭과 V자 모양의 근육 분절이 협력해 유례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더 힘있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카이아는 이렇게 바닷속을 헤엄쳤겠죠. 오늘날의 어류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최고의 포식자였지만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피카이아는 살아남았죠. 눈도 보호용 껍질도 없는 약자였지만 재빨리 헤엄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카이아가 남긴 유산은 그 의미가 큽니다. Once you've got a notochord, once you've got the myomeres, then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 fish. Once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 fish,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n invertebrate, and once you are on the way to becoming a vertebrate, then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us. 만약 피카이아가 멸종을 맞았다면 지구 생명의 역사는 이미 5억 년 전 바다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몸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척삭을 가진 해양 생물은 이제 물고기가 될 준비를 합니다. 4억 7천만 년 전 원시적인 척삭은 완전한 척추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의 조상은 화석으로 그 존재를 알려줍니다.
And the black pieces you can see on the surface here are pieces of an Arandaspid fish called Sacabambaspis. Now these are some of the very earliest fishes where the scales and armour was on the surface of the fishes. 몸체는 남지 않았지만 어류의 특징인 비늘은 선명히 알아볼 수 있지요. 최초의 물고기 아란다스피스입니다. 온몸이 비늘로 덮인 물고기였지만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수영 솜씨는 어설펐고 아주 느림 보였지요. 턱이 없는 무학어류여서 복부에 있는 입으로 물을 빨아들여 그 속에 든 미생물을 걸러내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억 년이 지나고 새로운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유스테노프테론은 뛰어난 수영 선수였습니다. 힘센 지느러미를 사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또한 턱과 이빨이 잘 발달한 유능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번기의 바다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전쟁터. 당시 바다의 지배자는 둥클레오스테우스였습니다. 6m가 넘는 집채만한 크기의 강한 턱을 가졌고 온몸을 두꺼운 갑옷으로 둘러싼 판피어류였지요.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칼날 같은 이빨로 유스테노프테론을 사냥했습니다. 무서운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유스테노프테론은 한 가지 모험을 감행합니다. 바다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기로 한 것이죠. 힘센 지느러미로 헤엄쳐 찾아간 곳은 바로 민물이었습니다. In the water there are huge fish, some of them about 16 feet long, of all different kinds, armored fish, all kinds of predatory fish. It was a remarkable period. 3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대번기에 육지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나무가 등장해 최초의 숲이 들어섰고 하천이 생겼습니다. 바다를 탈출한 물고기들은 여기서 어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생물학자 닐 슈빈 교수가 발견한 화석은 잃어버린 고리라 불리며 고생물학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은 캐나다 북부의 엘스미어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물고기였지요. 그 이름은 틱타알릭. 에스키모 말로 아주 큰 민물고기란 뜻입니다. 납작한 머리는 도마뱀을 닮았지만 비늘의 흔적은 분명 물고기라는 걸 말해줍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we're seeing the kinds of fish that can actually leave the water, that can make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So all kinds of new things are happening. 틱타알릭은 물고기가 육지로 진출한 과정을 새롭게 밝혀주는 증거들을 온몸에 담고 있습니다. 어류의 머리는 원형이지만 틱타알릭의 머리는 납작하고 눈은 위에 붙어 있죠.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갖고 있었죠. 이전의 어류에게는 없던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돌려 머리를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틱타알릭이 잃어버린 고리라 불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느러미 때문입니다. 유스테노프테론의 지느러미보다 한층 더 정교하고 힘이 센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을 가진 물고기였지요. Now what's very special about this is not only that these are bones that compare to our own arms, but if you look at the surfaces of this, there's surfaces for all kinds of muscles. And not just any kinds of muscles, muscles that would have helped the animal do a kind of push-up to support itself against the ground. 틱타알릭은 혁신적인 물고기였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위에 달린 눈으로 주변을 탐색했죠. 지느러미 안에는 팔꿈치와 손목뼈가 생겨서 커다란 몸을 떠받칠 힘이 생겼습니다. 물속에서 평생을 보내던 물고기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육지, 그 신천지로 오르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팔굽혀펴기가 가능한 이 지느러미를 틱탈릭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갯벌에서 살아가는 망둥어를 보면 틱탈릭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망둥어는 가슴 지느러미로 몸을 지탱하고 배를 밀어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틱탈릭도 이렇게 지느러미를 써서 물기슭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Water was loaded with competitors. Large fish, small fish, everything competing for food. Some of those fish would eat you. If you look at land, there are plants there. There's food there in that these early insect-like creatures. So there are advantages for creatures leaving the water to go to land to remove themselves from the competition for food resources, but also to escape some of the predation that was going on in the water as well. 물고기의 진화는 틱탈릭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물학자 제니퍼 클렉 교수가 보여준 스케치 안엔 작은 도마뱀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아칸소스 태가죠. (3억 6천만 년) 전에 대본기 민물에 살았던 아칸소스 태가는 거의 완전한 네 다리가 있고 폐로 공기호흡을 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틱탈릭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found was that on each limb there were 8 fingers or toes, which was a big surprise. 지구상에 최초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등장한 겁니다. Previously, people had thought that the primitive number for fingers and toes was 5, because that's what we have. But it turns out that when tetrapods with limbs first evolved, they had more than 5. Acanthostega has had 8, but we also have other animals from the same time with 7 or 6. 대본기 후기의 얕은 물가. 아칸소스 태가의 손발가락엔 물갈퀴가 달려서 장애물을 헤치고 다니는데 그만이었지요. 숲을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포식자.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아칸소스 태가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드디어 육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고기의 상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척추와 근육과 뼈가 있는 지느러미, 그리고 최초의 팔다리와 손발가락에 등장한 수억 년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